보는 사람에게 아무 변화도 없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의 꺼진 스위치를 켜는 것이 미술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베를린은 미술계 영미 공간과 비영미 공간이 적절한 비율로 섞여 있고 많고 다채롭다고 생각해요. 그 밖에 다른 장르 역시 풍부하고 두터운 문화적 인프라를 가진 도시죠. 여기 있다는 것은 독일의 다른 도시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다른 국가들의 문화적 유산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저는 눈을 떠서 보는 모든 것에 영향을 받는데 언제나 이런 환경에, 좋은 환경에 저를 놓아두면 어떤 그림을 그릴지 궁금했어요. 이곳에서는 저의 영역이 확장되는 기분이 들고 원하는 만큼 제대로 경험하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베를린은 무엇보다 한 개인으로서 저에게 적합한 속도를 가진 도시고, 미술가로서 저에게 어떤 장소에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지는 듯한 장소들이 많은 곳이에요. 예를 들면 뮤지엄이나 갤러리, 도서관이요. 2010년 1월에 IT 지진이 났었고 진도 7.0이었지만 30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기록했어요. 파병 신청하고 한 달 뒤에 유엔군으로 가게 됐죠. IT의 지진 피해 복구를 도우면서 보낸 7개월 동안 지켜보고 경험한 것들, 무너진 도시에 남은 것들을 보면서 무너지기 전을 상상하는 것처럼 내가 보는 것에서 내게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들어줬죠. 그 시간이 제게 저의 연작을 관통하는 시각을 갖게 된 시작점이었어요. 그리고 10년을 얼굴 또는 머리, 마스크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길거리에서 샘플을 수집하는 인류학자처럼 스케치하고 페인팅으로 바꾸는 연작을 진행했어요. 저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론을 쓰고 있어요. 익명화와 그리고 몽타주. 익명화는 제 작업에 전반적으로 등장하는 과정이에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패서스바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에 대한 연작을 작업했어요. 주로 실제 인간 머리 크기와 유사한 크기의 초상을 그렸고 그 크기를 확장하는 작업으로 발전했죠. 초상을 그릴 때는 항상 실제와는 목격한 대상이 있었는데 그 대상의 외형적인 특징, 성별, 나이, 피부색 따위의 특징들을 해체하면서 그렸어요. 이것을 저는 익명화 과정으로 부르고요. 이미 꽉 찬 것에 어떤 빈 공간을 만들어줘야 보는 사람이 개입하고 채울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단수의 인간을 다루던 시리즈가 자연스럽게 복수의 인간들을 다루는 방향으로 확장됐어요. 얼굴이 아닌 얼굴들에서 군중이 아닌 군중들, 혹은 재난이 아닌 재난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죠. 바이스탠더스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연작은 주로 뉴스 비디오 아카이브에서 레퍼런스를 삼는데 실제 존재하는 이미지를 가져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 노출하지 않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서 알아볼 수 없게 만들죠. 랜덤하게 보일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전시장에서 하나로 묶어서 공개하고 관객이 연결점을 찾고 상상하고 조립하면서 각자 맥락을 사유할 수 있도록 하는 몽타주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현대미술에서 여전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재료죠. 쓰레기도 재료가 될 수 있는 현대미술에서 어떤 재료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그 선택은 분명한 선언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회화의 역사에서 화가가 자신의 재료를 만드는 것은 사실 새로운 게 아니죠. 오히려 만들어진 것을 사용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역사를 가진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레디메이드 제품은 최소한의 생산비와 최대한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대량 생산 방식 때문에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사용되도록 설계된 물건은 결국 개성을 잃게 되거든요. 일관된 특징을 보여야 하고 기본을 유지해야 하고 무엇보다 평범해야 되거든요. 현대미술가로서 자신만의 재료를 만들기로 결정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술적인 품질에 대한 집착 때문이에요. 원하는 표현이 있고 그것에 필요한 재료를 만드는 것에 집착한 결과가 고체 형태의 오일 페인트인 피그먼트 바죠. 용제 중에서 기름은 안료를 가장 많이 운반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재료보다 같은 면적에서 빛에 반사될 때 더 밀도 있는 색상을 보여주죠. 따라서 저는 오일 페인트라는 고전적인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미용이나 공업에서 발전돼서 등장한 현대적인 안료들을 혼합하면서 사용하거나 용제를 실험하고 점성을 바꾸는 방향을 선택했어요. 립스틱과 유사한 제형을 가진 피그먼트 바의 독특한 특징 덕분에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요. 피그먼트 바를 쓰면 말 그대로 물감 덩어리를 브러쉬처럼 활용하면서 직접적으로 캔버스 표면에 그릴 수 있는데 이것은 손끝을 넘어서 몸의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는 일이면서 드로잉적인 접근 혹은 조각적인 접근을 회화에서 가능하게 하고 페인팅과 더욱 즉각적이고 촉각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생각해요. 익명화 방식으로 대상의 특징들을 지우지만 어떤 존재감은 극대화하고 싶어요. 없는 곳, 그러니까 빈 캔버스에 무언가 확실히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기로 최대한 노력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형 요소의 충돌 같은 것에 집착하는데요. 뭐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화라는 미디어로 회화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혀 새로운 것으로 새롭게 느끼도록 하는 방향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쌓아 올려진 것에 한 발 더 나아가는 식의 접근을 시도하고 싶어요. 지난 예술의 발자취를 거슬러 올라가며 받아들이는 거죠. 물감을 직접 만드는 것도 하나의 태도를 표명하는 거죠. 회화는 어떤 이미지를 선택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바라보고 저를 바라보는 이미지를 사유하고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했죠.